안녕하세요, 여러분. CS 프로그램 강의 기초 제9강 이기석입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단순 회귀 모형. 오늘은 단순 회귀 모형 중에서 간단한 모형이죠. 최소 자승법으로 얻은 추정치 A와 B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떻게 얻는 것인지 그냥 설명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하느님 단순 회귀 모형을 어떻게 쓰느냐? yi equal alpha plus beta xi plus ui. 알파하고 베타 Greek letters. 그러니까 하느님 모형이죠. 그러면 이 하느님 모형에 있는 알파하고 베타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줘서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됩니다. 과학적인 추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true 파라미터를 어떻게 추정하느냐, 과학적으로 추측하느냐 하는 거는 그 밑에 답만 있습니다. 사실은 요 미니마이제이션 해가지고 우리가 얻은 답들이 B하고 A입니다. 그래서 요 B하고 A는 소위 말하는 최소 자승법 Ordinary Least Squares OLS 방법으로 얻은 베타하고 알파의 추정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B를 잠깐 보면요. small xi 곱하기 yi를 해서 다 더한 거, 분모에는 xi를 제곱해서 다 더한 걸로 되어 있고, a는 간단하게 되어 있죠. y의 평균값, 대문자 y입니다. 대문자 y의 평균값에서 b를 곱해가지고 x의 평균값을 빼면 그게 절편의 추정치 a가 되고요. b는 우리가 기울기라고 하죠. 기울기 베타의 추정치 b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설명한 대로 여기 small letter 소문자하고 빅 레터, 캐피탈 레터하고 다르죠. 그죠? 스몰 레터는 캐피탈 레터들을 이제 그 XI, 캐피탈 레터 XI, 대문자 XI에서 그 대문자 XI들의 평균값, 스몰 YI는 빅 레터, 캐피탈 레터 YI에서 캐피탈 레터 YI들의 평균값을 뺀 것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OLS 방법으로 추정을 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OLS 방법으로 추정하다 보면 EI, 우리의 에라텀은 전부 더하면 0이 되고, 그 다음에 XI하고 우리의 에라텀을 곱해서 그걸 다 더해도 0이 된다는 거를 여기에 내놨고요. 그 다음에 최소 자승법으로 A와 B를 구하고 그 가정은 필요 없죠. 그 다음에 R 제곱도 R 스퀘어도 가정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가정이 있었으면 우리 OLS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추정하기 전에 이런 가정 하에서 우리가 이거를 구하는 겁니다 하고 했을 텐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우리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OLS 추정치를 구할 때 가정이 필요한가 없습니다. R 스퀘어를 구할 때도 가정 필요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3개를 가지고 OLS 추정치를 얻었다고 A하고 B를 얻었다고 하면 그 yi equal A plus Bxi라는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우리 값들을 이용해서요. 그것이 무엇이냐? 직선의 식이죠. yi equal A plus B xi라는 것은 2차원에서 세로축이 yi, 가로축이 xi인 그 2차원에서의 직선의 식이 yi equal a plus b xi가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중에 만약에 우리 값들이 데이터 값이 51, 52, 53가 세 점이 있다 한다면 우리 에라텀 EI 또는 레지듀얼 값 이것은 어떻게 계산되느냐 51에서 수직으로 세로축에 패러렐하게 평행하게 해서 그 축으로 평행하게 내린 그 선이 우리 regression line yi equal a plus bxi에 닿는 그 지점까지의 길이를 E1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E1 이렇게 define 되고, 그 다음에 E2도 우리가 define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얻은 우리 regression line이라는 거, 이것이 이렇게 직선의 식이다. 그래서 A는 절편의 추정치, B는 기울기의 추정치, 이렇게 아주 표시를 해놨네요. 그죠? 자, 그러면 R 스퀘어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것도 가정이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R 스퀘어는 우리 식에서, 우리 리그레션 라인 식에서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의 1을 보면 yi는 a 플러스 bxi 더하기 2i로 돼 있고, 거기에서
평균의 식 y 바 equal a 플러스 bx 바 평균 값들로 이루어진 식을 빼면 그 밑에 있는 식이 되고 결국 10의 3식을 보면 스몰 레터 소문자 yi equal bxi 더하기 ei로 돼서 절편이 사라지죠. 절편은 빼기이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변을 곱하고 y변을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제곱한 것들을 다 더하면 뭐가 되느냐, 그 밑에 푸르스름한 색깔로 하늘 색깔로 있는 i 이퀄 1부터 n까지 yi의 제곱 이퀄 b제곱 곱하기 xi의 제곱을 다 더한 거, 그 다음에 ei의 제곱을 다 더한 걸로 표시가 되는데요. 그 첫 번째 yi 제곱을 다 더한 것을 TSS Total Sum of Squares라고 하고, 두 번째 b제곱 summation 사인 있고 i 이퀄 1부터 n까지 xi의 제곱을 다 더한 게 regression sum of squares라고 하고, 그 다음 나머지가 error sum of squares라고 합니다. 그래서 r square는 간단합니다. RSS를 TSS, Regression Sum of Squares를 Total Sum of Squares로 나눠도 되고, 거기에 두 번째에 있는 1 ESS divide by TSS로 구해도 되죠. 그래서 여기에 R-square로 define 정의가 되어 있고, adjusted R-square도 가끔 나오는데, adjusted R-square는 R-square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뭐가 다르냐? 그냥 1 빼기에 ESS 나누기 TSS가 아니라 또 나누기가 분자 분모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에는 n-k로 나누고, k는 여기서 파라미터 개수, n은 샘플 숫자, 데이터 숫자. 그래서 k가 얼마예요? 우리 파라미터 숫자는 두 개죠, 그죠? yi에 a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우리는 알파하고 베타 파라미터는 두 개라서 k는 2가 되겠죠. 두 개. 그 다음에 분모에는 n-1로 TSS 나누기 n-1입니다. 그래서 y바를 얻기 때문에 n에서 y바 얻는 거 하나를 얻기 때문에 degrees of freedom이 하나가 줄어들어서 n에서 1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R-square는 어디는 보면 결정 계수,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이라고 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로는 상관 계수라고도 하대요. 그래서 요거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간혹 가다가 R-square가 모형의 어떤 훌륭한 면 아니면 모형이 얼마나 훌륭하냐 이거를 말한다고 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닙니다. 모형이 얼마나 훌륭하냐는 다른 잣대가 또 있습니다. 다른 잣대로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R-square는 이거는 어떤 때는 다른 모형하고 비교할 때 활용 가능하지만 어떤 모형이 더 좋은지는 그거를 R-square로 잣대로 R-square라는 잣대로 평가를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아까 설명한 대로 어떤 total sum of squares가 어떻게 배분이 돼 있는지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total sum of squares가 어떤 때는 기묘할 때도 있고요. R-square가 우리가 필요한 그런 잣대가 될 수도 있는데 간혹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adjusted R-square가 이 단점을 약간 완화시킨다 하는 것은 뭐냐면 설명변수가 증가할수록 R-square는 계속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난 예를 잘 드는 그런 예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쌀 생산량, 벼 생산량을 이제 종속 변수로 하고 설명 변수는 강수량을 했다 한다면 그러면 좋은 모형이죠. 그죠? 강수량이 적당하고 많아야 쌀이 잘 생산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R-square도 좀 증가를 시켜야 되니까 콩고라는 나라, 아프리카에 있는 콩고라는 나라에 강수량도 한번 넣어보자. 이렇게 해도 R-square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거 봐라 콩고의 강수량도 여기다 넣어야 된다 하고 할 수가 있어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R-square가 그런 거하고 조금 그런 거에서 모형의 좋고 나쁜 점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걸 내가 강조하는 겁니다. 모형이 어떻게 또 R-square에 영향을 주느냐? 기울기가 마이너스를 크든지 플러스를 크든지 상관없이 기울기 값만 크면 R-square가 증가하죠. 왜냐하면 기울기 값이 크다는 것은 스몰 x들 값들이 또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자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분자가 커지면 분모도 좀 커지지만 토탈이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지죠. 분자가 먼저 커지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 예를 들었는데 아주
별로 이렇게 GDP 성장률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모형 같은데도 R스퀘어는 0.95가 나오고 말이 되는 모형 같은데도 R스퀘어를 보면 0.02로 아주 작게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 R스퀘어 가지고서 모형의 질을 모형의 훌륭함을 얘기하지 마시라 하고 강조하느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제 고전적 가정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고전적 가정은 왜 나왔느냐? 우리가 리스트 스퀘어스 에스티메이터, OLS 에스티메이터의 가정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 가정이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거기에서 미니마이제이션만 해가지고 레지듀얼의 sum of squares를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그런 요건만 가지고서 우리가 A하고 B를 얻었잖아요. 그러면 가정이 없다는 건 뭐냐면 사실은 그 하나님 모형,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 모형이라고 한 거 알파하고 베타가 있는 모형, 거기에 내가 아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가정이 없다는 거는. 그러니 아는 게 없으면 뭐예요? 아는 게 없으면 훌륭한 결과가 나옵니까? 아는 게 없으면 훌륭한 결과도 아니고 별로 결과가 나오지를 못하죠. 그죠? 좋은 결과가 나오지를 못하죠.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고전적 가정이라는 게 여기에 필요한 겁니다. 가정이 이제 세 개가 있고요. 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OLS 방법으로 A하고 B를 구하잖아요. 그 구하는 과정에서 고전적 가정이 다 항상 쓰여집니다. 고전적 가정이 항상 있는 걸로 만족이 된 걸로 해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적 가정을 모르면 컴퓨터가 우리한테 주는 값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계산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고전적 가정이 뭔지를 이렇게 꼭 알아야 되고요. 고전적 가정들은 보면 선임하면서 XI의 불확실성이 전혀 없어야 된다. non-random이고 fixed constant다 하는 거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그 밑에 해석하면 불확실성이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non-random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픽스 컨스탄트라 하는 거는 1, 2, 3, 4, 5, 6, 7, 8 다음에 뭐 무슨 숫자 나와요? 9 나오죠. 9 다음에 뭐 나와요? 10 나오죠. 이렇게 아무런 불확실성이 없는 야, 그 다음에 뭐가 나오지? 동전 던지기처럼 앞면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앞면이 나올까? 뒷면이 나올까? 이런 게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거예요. XI라는 설명 변수가 non-random이고 fixed constant여야 된다 하는 건데 경제학 모델에서 경제학 데이터 중에서 픽스트고 non 랜덤이고 하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럼 고전적 가정 1번이 만족이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는 우리가 얻는 컴퓨터 아웃풋 결과치들 이거 생성할 수가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경제학자들이 특히 계량 경제학자들이 뭐냐면 우리가 쓰는 데이터들은 전부 과거 데이터이기 때문에 과거 값들은 변하지 않는다. 픽스드 컨스탄트다. 얘네들은 불확실성도 없다. 그냥 거의 고정되어 있다. 과거 값으로. 그래서 이제 그걸로 고전적 가정 1번을 만족시킨다고 하는데요. 그 2번은 수학적 뭐 편의 여기 써 있지만 이제 해석으로 편이고 그냥 0입니다. 0 편하게 수학적으로 계산하기 편하게. 그다음에 세 번째 가정이 경제학적으로는 제일 satisfy 이렇게 맞추기 참 힘든 건데 그 대부분의 경제학 데이터들은 UI하고 UJ를 곱해서 expectation을 취하면 그러니까 가중 평균이라고 그랬죠. expectation은 이러면 이게 0이 되는데 언제 i하고 j가 다를 때 그러니까 u1 곱하기 u2 해가지고 expectation 취하면 그건 0이 되고 u1하고 uj가 같아서 u1 곱하기 u1 해서 u1의 제곱이 되면 그거는 시그마 스퀘어라는 어떤 상수가 된다는 거를 요거를 만족시키기가 참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아무튼 여기 보면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동전 던지기 경우를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앞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앞면이 나올 확률은 뒷면이 나올 확률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게 틀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앞면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도 앞면이 나올 확률이 조금 더 크든지 아니면 조금 더 작든지 이렇게 꼭 무슨 연관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두 개 사이에 U하고 U1하고 U2 사이에 만약에 이거를 이제 동전 던지기를 한다면 그런 식으로의 어떤 상관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관성이 전혀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assumption은. 자, 그래서 이제 1, 2, 3 고전적 가정 1, 2, 3을 다
만족을 시킨다 한다라면 뭐를 계산할 수 있냐면 제일 중요한 게 베리언스의 스퀘어 루트 씌운 게 그게 표준 오차인데 여기 보세요. 베리언스 오브 B는 시그마 스퀘어를 서메이션 I 이퀄 1부터 n까지 x의 제곱으로 나눈 건데 이게 베리언스인데 여기 베리언스가 별 가치가 없는 게 시그마 스퀘어가 있잖아요. 시그마 스퀘어 누구 거? 하나님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거는 실용 가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거 시그마 제곱을 뭐로 바꿔야 돼? 우리 걸로, 우리가 계산해서 쓸 수 있는 걸로 바꿔야죠. 그래서 베리언스도 하나님 베리언스, 우리 베리언스 이렇게 따로 따져야 돼. 그냥 베리언스라 그러면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 베리언스인지 우리 베리언스인지.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베리언스를 스퀘어 루트를 씌우면 다 표준 오차가 됩니다. 그러다 표준 오차도 하나님 표준 오차, 아니면 우리 표준 오차, 아니면 컴퓨터 표준 오차, 컴퓨터가 계산해주는 표준 오차. 컴퓨터가 계산해주는 거는 시그마 스퀘어가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시그마 스퀘어는 하나님 거, 컴퓨터 모르는 거, 인간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그마 스퀘어 대신에 시그마 스퀘어의 추정치 S 스퀘어, S 제곱으로 교체를 해야죠. 그게 컴퓨터가 계산하는 표준 오차입니다. 이거를 컴퓨터가 계산하는 표준 오차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저 세 줄을 쓴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그마 스퀘어가 있으면 이거는 하느님 거, S 스퀘어가 있으면 이거는 우리 거 아니면 컴퓨터 거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여기에서 variance of A도 그러니까 인터셉의 절편의 추정치, 알파의 추정치인 A도 있는데 A보다 B가 기울기 추정치가 훨씬 중요합니다. 기울기는 사실은 별로 필요치 않은데 그래도 컴퓨터가 우리한테 계산해 주니까 어떤 값으로 계산을 하느냐를 알려주기 위해서 맨 마지막 줄을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 컴퓨터 아웃풋을 조금 이따 볼 텐데 아웃풋에는 mean square error라고 써 있어요. 그럼 mean square error가 뭐야? 이렇게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MSE mean square error MSE라고 써 있어요. 그것도 mean square error라고 써 있지도 않고 MSE는 뭐냐? 요겁니다. S제곱입니다. mean square error라는 게. 그 다음에 요거에다가 R을 하나 써가 root mean square error 하면은 S 스퀘어의 제곱, S 스퀘어의 스퀘어 루트 씌운 겁니다. 스퀘어 루트 씌운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옆에처럼 스퀘어 루트 씌운 것이 root mean square error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퀘어 루트 S 제곱에 스퀘어 루트 씌웠으니까 S라고 표현하죠. S.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세 번째 줄에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해서 이렇게 두 번째 줄, 그, 하느님 값부터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 한번 해봅시다. 뭐냐, 우선은 쉽게 가상 데이터 가지고서, 그러니까 거기, ran-nor do loop 안에 ran-nor 있죠? 우리 한번 써봤죠? 그러니까 ran-nor라는 random number generator인데, 여기에 random의 ran이고 nor는 normal distribution인데 standard normal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ran nor만 있으면 ran nor 가로하고 seed 있으면 이거는 standard normal mean은 0이고 variance는 1인 standard normal distribution인데 거기다 1을 곱했으니까 요 u라는 random variable의 이 expected value는 얼마? 2 곱하기 0이니까 그것도 0, mean은 0이고 그 다음에 랜노의 스탠다드 노멀에 2를 곱했으니까 베리언스는 바뀌죠. 그죠? 베리언스는 2의 제곱 곱하기죠. 그죠? 2의 제곱 곱하기 1 했으니까 4죠. 4. 그래서 베리언스는 4인 그런 랜덤 베리어블, 노멀리 디스트리뷰트된 랜덤 베리어블을 가지고서 하나님 U 텀, 에러 텀 U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값 알파 얼마? 1.0, 베타 얼마? 0.1.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게 하나님 값들입니다. 그래서 요거 1.0, 0.1 잘 알아두세요. 우리 아웃풋 보고서 우리 다시 봐야 되니까. 아웃풋 추정치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만들어졌으니까 한번 플라팅 해보자. 그래프로 플라팅 해보자. 그래서 G 플랫 했고요. 플랫 Y 스타 X 해서 스타 앞에 왼쪽 편 Y는 Y축, 스타 오른쪽 편은 X축에 가는 변수들 해가지고 이제 플러스를 하는데 심볼은 값들은 Y 값들은 스타를 표시하고 우리 자판에 스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스타들은 전부 interpolation equal join, I equal join 했으니까 그것들은 다 연결을 시켜라. 그래서 손으로 연결시키고 컬러는 블루로 해라서 플라팅 해봐라, G 플랫 해봐라 하는 거고 그 다음이 실제로 우리가 하는 regression이죠. regression의 REG 그 다음에 데이터 이퀄 펀이라는 데이터 바구니 모델, 리그레션 모델은 뭐냐? 종속 변수 y,
독립변수 x, 그래서 y equal x. 그러면 절편은 어디 갔어요? 절편은 안 써도 CS가 알아서 다 계산합니다. 추정합니다. 알파 없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베타 특별히 또 표시 안 해도 되죠. 그래서 y equal x에서 y 중소변수 설명변수 하나 이름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설명변수 하나 더 있다, z라는 설명변수가 있다라면 x 이렇게 띄우고 한 칸 띄우고 z 하고 쓰면 되고, 설명변수가 여러 개 있으면 띄우고 쓰고 이렇게 띄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간단한 CS의 리그레션 하는 방법, 프로그렉하고 모델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있는 prop, gplot 해가지고 얻은 거고요. 그래서 value는 스타로 해놨죠. 그죠? v equal star 해가지고 이렇게 스타로 다 돼 있고, I equal join, interpolation equal join 했으니까 선으로 다 연결이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컬러는 blue로 했고요. 자, 이제 중요한 이제 result입니다. The reg procedure, regression procedure, 모델은 1이고, 그 다음에 dependent variable은 y고,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처음 줄에 root mean square error, root MSE, 이거 내가 괄호하고 s라고 써놨어요. 괄호하고 s 쓰는데, root MSE 하면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누구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s가 이제 계산된 건데, 1.97063, 하나니까 얼마겠어요? s, 하나니값 시그마. 시그마 스퀘어에서 시그마 스퀘어로 씌운 거. 시그마 스퀘어가 뭐였어요? 랜덤 베리어블의 제너레이팅을 어떻게 했어요? 스탠다드 노멀에서 2 곱하기 스탠다드 노멀 랜 노멀 했잖아요. 그러면 베리언스가 얼마라고 그랬지? 4가 된다고 그랬지? 4가 돼서 시그마 스퀘어가 4인데 그거에 스퀘어로 씌우면 시그마는 얼마? 2가 되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2를 추정한 값, 200개의 데이터 가지고 추정한 값이 1.972에 상당히 가깝죠, 그죠? 200개 데이터 가지고 상당히 클로즈하게 추정한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배운 R스퀘어는 0.9 이렇게 데이터로 제너레이트해서 했으니까 뭐 고전적 가정 1번, 2번, 3번 다 만족시키는 그런 걸로 아주 깨끗한 데이터 가지고서 이제 R스퀘어는 뭐 그거하고는 상관없지만 가정 필요 없지만 그래도 0.9가 됐어요. 어쨌든 R스퀘어 계산했더니 0.8999다. 뭐 거의 0.9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파라미터 에스티메이터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알파의 추정치 0.74076 알파 추루값 하나니까 얼마? 1.0이었어요. 1.0. 1.0인데 0.74 상당히 머네요. 에러가 많네요. 이 추정치에. 자, 그러면 베타의 추정치 B는 얼마? 0.10213. 베타의 추루값 하나니까 0.1입니다. 0.1. 그러니까 상당히 클로즈하게 가깝게 추정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스탠다드 에러까지 배웠어요. 우리. 그래서 스탠다드 에러는 어떻게 구했어? 고전적 가정 1, 2, 3이 필요합니다. 이거 없으면은 못 구합니다. 이거 스탠다드 에러라는 거. 표준 오차 우리나라 말로. 그런데 스탠다드 에러의 표준 오차가 얼마냐? 0.27974 절편의 추정치 스탠다드 에러. 기울기의 추정치 B의 스탠다드 에러는 0.00241. 굉장한 차이가 나죠. 그죠? 어떤 게 작아요? 당연히 B의 추정치에 대한 스탠다드 에러가 작아서 베타의 추정치 B의 추정치가 0.1 추론값에 굉장히 가까운 거죠. 워낙 오차가 작으니까, 에러가 작으니까 0.00241밖에 안 되니까 추론값 0.1에 아주 가깝게 추정이 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강의에서 설명할 건데 파라미터 추정치 나누기 스탠다드 에러, 추정치 나누기 표준 오차 하면 뭐가 돼요? t 밸류가 됩니다. t 값이 됩니다. 그래서 t 값이 돼서 b 값을 보면 b의 파라미터 추정치가 0.10213 아니에요. 그거 나누기 0.00241 나누기 그거 하면 42.32가 됩니다. t 값이 됩니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요거 t 값에 대해서 p 값에 대해서 다음 강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표준 오차는 고전적 가정 1, 2, 3이 필요합니다. 이거 없으면은 못 구합니다. 스탠다드 에러. 그래서 T값하고 P값은 똑같이 고전적 가정 1, 2, 3에다가 이제 디스트리뷰션,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또 필요한, 가정이 필요한 그런 값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제 9강을 마치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